구분구조법부터. 구분구조법 뭔지 아니?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직사각형. 그거는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뭐라고? 똑같은 말인데 직사각형. 직사각형 뭐? 잘라가지고 좀 잘라가지고 아. 좀 넓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비슷하게.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이 분자가 나눈 분자거든. 구간을 나눠. 구간들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이라는 게 사실 삼각형이랑 사각형이랑 뭐 사각형도 뭐 모든 사각형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도형들은 우리가 이거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각형 같은 거, 오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 아니 혹시? 있긴 있는데 전혀 안 써요. 넓이요? 오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있지 않아요? 정오각형이 아니고 그냥 오각형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그건 뭐 당연히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지. 얘한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모양을 덧대서 여기서 얘들을 빼든지 아니면 뭐다? 얘들을 적당히 잘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형태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잘라서 나머지 이 각각의 도형들의 넓이를 더해가지고 전체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이런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초등학생들을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많이 배운다, 그렇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원이 있다. 그러면 일단 원이 우리가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끄어볼까? 자,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이놈의 둘레가 지름이랑 한 3배 정도 차이 나지. 이건 이제 옛날에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3배가 아니라 그 정확한 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 파이요? 그렇지. 원주율 파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한 3배 정도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 둘레가 2파이r이다. 이건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공식 말이야. 이제 어린애들 외우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훨씬 더 수준 높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뭘 자르지 이렇게 각각 잘라가지고 이 위에 부분 여기 위에 부분을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 내가 붙겠지. 그러면 여기가 r이 되고 자 여기 길이는 뭐가 돼? 요게 여기 절반이 된다, 그지? 네. 절반이니까 얼마? 파이 r이 되고 역시나 여기 길이도 파이 r이 되고 여긴 r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란 걸 수 있다, 그지? 근데 얘를 뭐 하면 엄청 그렇지 무한히 많이 자르면 얘가 거의 어떤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잘려서 들어가서 얘가 뭐다? 직사각 형태가 되겠다, 그지? 그럼 이게 r이고 얘가 파이 r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온다?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초등학생들한테 설명을 한다, 그지?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사실 지금 너희들은 이거를 규칙적인 형태의 도형으로 잘라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걸 무한히 많이 자르니까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다, 그지? 그렇게 해서 원래는 구해줘야 되는데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들을 잘게 잘라서 갖다 붙인 걸 가지고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혹은 부피를 구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고. 요거 이해되지? 그러면 이 구분구조법이 내신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일단 무조건 뭐 나오냐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원기둥은 뭐다? 우리 뭐 중학교 때 역시나 배운 거지. 이거랑 밑변이 같은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3분의 1 해주면 얘 나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얘 반지름이 r이고 얘 높이가 h라고 하면 얘는 파이 r 제곱에다가 h 곱한 거에 뭐 해주면 3분의 1을 해주면 얘 부피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로 여러 개를 잘라줘. 네. 잘라주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차 있는 원기둥들 여러 원기둥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원기둥들을 각각을 뭐다? 아주 잘게 잘라서 다하면 이 원기둥 부피의 합이 뭐랑 같다? 원뿔의 부피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뿔의 부피를 구해줄 수 있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신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분구조법의 문제야. 근데 역시나 요것도 생략할게.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내신용이지 수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외우는 거라서 그래서 요것도 생략해서 어쨌든 요렇게 여러 개를 잘라서 원기둥의 합을 다 더하는 걸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요게 대표적인 구분구조법에서 이건 뭐다?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지.
뭐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지, 그지? 네. 아, 좋아. 그러면 오늘 할 건 뭐냐면 필요한 거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이 구분구조법에서 뭘 할 거냐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여기에 fx가 x제곱, 그러니까 y는 x제곱이 이차함수다, 그지? 물론 이쪽에도 그래프가 있겠지. 이쪽 있는데 x가 0보다 큰 쪽만 해볼게. 그럼 이놈이랑 뭐랑 x는 0이랑 너무 올리지 말자. 처음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랑 x는 1. 자, fx랑 x는 0이랑 x는 1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면적. 그럼 여기 면적은 지금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요렇게 생긴 놈의 면적이다, 그치? 혹시 이렇게 생긴 도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니? 없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자리 이거의 공식을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얘를 자르기로 해. n개로. 이렇게 자르기로 하는 거지. 자, 자르면 어차피 잘라도 이렇게 생긴 도형도 우리가 못 구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얘를 이런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이런 사각형으로. 이런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한다? 다 더해. 다 더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 흰 색깔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도형보다는 면적이 어떻게 나오겠어? 작게 크게 나오고. 약간 크게 나오겠다, 그지? 이 부분이 남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얘를 봐봐. 처음에 이런 도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도형을 두 번 잘라서 이 사각형 더하기 이 사각형을 했다 치자. 그러면 이 경우랑 얘를 4번 잘라. 4번 자르면 여기도 더 자르겠지? 4번 잘라서 빨간색 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했다고 해볼게. 이렇게 구하면 이 흰 색깔 넓이에 파란색 사각형 2개 더한 게 넓이에 가까울까? 빨간색 사각형 4개 더하는 게 넓이에 가까울까? 빨간색이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더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요 중간에 잘라. 더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이 사각형 넓이의 합이 뭐랑 가까워진다? 흰색 넓이랑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얘를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흰색 넓이랑 같아지니까 n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그렇지, 무한계로 잘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면적이랑 사각형 면적의 합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같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나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사각형 면적을 오른쪽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요 사각형의 면적을 뭐 해보자? 싹 다 한번 더 해보자고. 됐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야? 1이요. 1이다,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1인데 내가 얘 1을 몇 등분했다고? 무한등. 아직 무한등분은 나중에 할 거고. 몇 등분? n등. 그렇지, n등분. n을 나중에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그건 리미트 이용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무한계로 나누지만 어차피 너희 못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n등분 그럼 이거 한 개 간격이 얼마가 될까? n분의 그렇지, 요거 가로길 n분의 1이지. 얘도 얼마 돼? n분의 1. 얘도 얼마 돼? n분의 1. 얘도 얼마 된다? n분의 1이고 얘 길이도 얼마가 된다? n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사각형 넓이를 다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놈이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 네 번째 사각형 해서 얘는 몇 번째? n번째 사각형이 되니까 첫 번째 사각형부터 다 더해보자고. 세 번째 사각형 해서 어디까지? n번째 사각형까지 한번 다 더해보잔 말이야.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는 전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n분의 그렇지. 그럼 첫 번째 사각형부터 해보자. n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해야 되겠다, 그지? 세로 길이는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요거 하려면 이놈의 뭐를 알아야 돼? x 좌표를 알아야지. x 좌표를 알면 x 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y 좌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건 0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1만큼 갔으니까 x 좌표가 얼마야? n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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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 되겠지? 그럼 이놈의 y 좌표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그렇지. n분의 1,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따라서 세로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네. 자, 두 번째 사각형 한번 해보자. 자, n분의 1 곱하기 가로는 어차피 n분의 1이고 세로 곱해야 되겠지. 세로 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뭐다? 이놈의 x 좌표를 알아야 된다고. 이놈의 x 좌표는 얼마? n분의 2가 되겠지. 따라서 이놈의 y 좌표는 뭐가 나온다는 걸 수 있다? n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 따라서 이놈은 뭐다? n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네. 어렵나?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볼까? 가로 n분의 1이고 세로 얼마 될까? n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다, 그지? 그럼 n번째 박스는 역시나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고 세로 길이는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1 말고 좀 규칙성을 위해서 n분의 n으로 적을게. 규칙성을 위해서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이제 상자 4개 다 더한 거다, 그치? 근데 이 상자 4개를 요 넓이랑 비슷하게 하려면 n을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비슷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이거 전체를 뭐 해주자? n 어디로 보내자? 그렇지.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얘를 몇 개로? 무한개로 자른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적고 보니까 얘가 뭐가 있어? 규칙성이 있다, 그치? 앞에는 전부 뭐다? n분의 1이고 뒤에는 뭐야? n분의 어떤 값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게 보니까 얘네가 지금 변하고 있다, 그치? 분자가 요 제곱 안에 있는 분자가 변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를 뭘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그거 다른 부호로 써가지고 시그마를 쓰. 그렇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규칙성 있는 모양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시그마 자 n분의 1 곱하기 얘가 변수지 노란색이. 따라서 얘는 n분의 뭐다? 그렇지. k 같은 변수를 써서 k의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럼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있어? 그렇지. 1부터 n까지 더하는 게 알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얘가 뭘로 바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대로 얘를 바꿔줄 수 있다고. 네. 자 이거 이해되지? 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전체 전개하면 뭐가 돼? 분모는 n 세제곱이고 분자는 k 제곱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시그마는 뭐를 변수 취급하고 있지? K를. 그렇지. k만 변수고 n은 변수이 아니야. 아니. 아니니까 앞으로 뺄 수 있다고. 근데 이 리미트는 n을 변수 취급하고 있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n 세제곱 요거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앞으로 못 나온다, 그치? 그럼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얘는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계산할 수 있다, 그지? 얘가 뭘로 바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자 k 제곱이니까 뭘로 바뀐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곱하기 n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분모는 최고차가 몇 차야? 3차. 그럼 분자도 몇 차만 알면 돼? 그렇지. 나머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3차 나오는 거 알면 되겠지. 3차는 뭐가 나온다? 2n 세제곱이 나오니까 이것분의 이게 돼서 답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따라서 여기에 면적이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가 얘기하는 이 사각형의 면적은 이 흰 색깔의 면적보다 어때? 커요. 더 크지? 더 크니까 이 흰색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사실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지금 여기서 3분의 1이 나왔어. 뭐냐면 저 파란색 사각형의 면적의 합이 다시 해보자. 요 흰 색깔 요렇게 했을 때 사각형을 이렇게 위로 그려가지고 요 면적의 합을 다 더한 게 얼마가 나오더라? 3분의 1이 나오더라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이제 하나 더 확인해야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거 좀 지우자.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꺼가지고 fx가 x제곱일 때 이번엔 역시나 x는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면적으로 구할 건데 이번에는 얘를 n개로 잘라가지고 뭐를 구하냐면 왼쪽에 있는 y값을 기준으로 박스를 잘라. 이렇게 자르면 왼쪽에 있는 박스. 그럼 이게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n번째 박스가 되겠다, 그지? 이 사각형들을 싹 다 더해주면 이 흰색보다는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계산할 건데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나는 계산 안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너희한테. 얘는 지금 뭐냐면 요렇게 생긴 놈을 n개로 잘라가지고 면적을 어떻게 구했냐면 아래에 있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들의 면적을 구한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요놈의 면적은 크기가 요렇게 나오겠다, 그지? 얘가 가운데 있고 얘가 작고 얘가 제일 크게 나오겠지. 네. 근데 얘네들한테 리미트를 씌워. 이 면적, 사각형 면적에 리미트 씌우고 리미트 씌우고 리미트 씌우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등호 들어갈 수 있겠다, 그지? 네. 그랬더니 얘 면적이 얼마 나오더라? 3분의 1. 이것도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럼 부등식에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것도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로 가면 이것도 무조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3분의 1로 가게 돼 있다, 그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네. 요렇게 이제 증명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증명이 되면서 이 면적도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박스를 이렇게 위로 그려주든 밑으로 그려주든 상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를 너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가 이제 끝이야. 그러면 그릴 때 너희가 이걸로 그리든 이걸로 그리든 뭐한 너희가 편한 걸로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나는 보통 그냥 오른쪽에 라인 맞춰서 그림을 계속 그려주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걸로 통일해서 그림 그려줄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아마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알겠지? 구체적인 거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럼 요 방법을 이용해서 요거 한 거 이제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제곱을 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의 똑같은데 이번엔 fx는 세제곱을 한번 해보자. 자, 모양도 좀 바꿔가지고 0부터 2까지 한번 해볼게. 따라서 이 fx랑 x는 0이랑 x는 2랑 x축으로 둘러싸인 여기 면적을 구해볼 거라고. 역시나 이렇게 생긴 도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용해줘야 됐다? 구분구조법 이용해줘야 되겠네. 자, 구분구조법을 할 건데 얘를 뭐다? n개 박스로 나누자고. 아이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역시나 아까처럼 뭐다?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 네 번째 박스에서 몇 번째 박스까지 n번째 박스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정확도를 위해서 이 n을 어디로 보내주자? 무한대로. 무한계로 자르면 자를수록 이거 모양과 어떻게 나오니까 넓이가 같게 나올 테니까 비슷해지다가 이제 무한대로 보면 같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무한대로 보낼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아까처럼 많이 적지는 말고, 자, 여기서까지 간격이 얼마야? 2지. 그러면 요거 한 개 간격이 얼마가 될까? n분의 2요. 그렇지, n분의 2다, 그지? 2를 n등분 했으니까 2 나누기 n, 그지? 그래서 이거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n분의 2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한 개 간격이 n분의 2다. 그러면 얘는 어차피 가로 길이는 n분의 2가 되고 세로 길이는 이 점에 뭘 구해야 돼? x좌표 구해야 되잖아. x좌표 얼마야 이거? 그렇지, n분의 2, 0이니까 이 x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오겠지? 세로 길이는 얼마? n분의 2의 세제곱. 자, 두 번째 박스도 n분의 2겠다, 그지? 곱하기. 자, 그러면 이놈의 세로 길이를 구하려면 이놈의 x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x좌표 얼마야? 그렇지, n분의 4가 되겠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올 거니까 넣으면 얼마? n분의 4의 세제곱이 나올 거라고. 됐지? 더하기. 세 번째 박스는 역시나 세로 길이는 n분의 2가, 아니 가로 길이는 n분의 2가 될 거고 세로 길이는 또 n분의 2니까 n분의 6이지.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나온다? n분의 2 곱하기 n분의 6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그래서 얘를 쭉 더해져가지고 n번째 박스는 n분의 2 곱하기 뭐가 돼? n분의 그렇지, n분의 2씩 몇 번 가야 돼? 2n. 그렇지, n분의 2씩 n번 가야 되니까 뭐다? 2n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정확도를 위해서 이 n을 어디로 보내주자? 무한대로 보내주자고. 보내고 나니까 얘네들이 다 규칙성 있는 모양이잖아. 뭘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시그마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일단 앞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이용해서 나타내보자. 시그마 n분의 2 그대로고 변하는 게 뭐만 변해? 자만 변하지? 그러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2, 4, 6, 8 어느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n에 가는 몇 차식으로 나온다? 1차씩. 따라서 분자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n분의 2n이라고 하면 안 돼. 변해야 되니까 2k로 써야 되겠지. 변수 따로 써야 된다, 그치? 이놈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됐지? 전개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봐봐, 이거 세제곱하면 n 세제곱에 이거는 뭐다? n 4제곱이니까 n 4제곱분에, 자, 2에다가 2의 제곱은 4니까 4, 2, 8이지. 얘는 상수니까 나오겠다, 그지? 그리고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4제곱분의 8에다가, 자, 요거 뭘로 바뀌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에 뭐가 나온다?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자, 분모 최고차 몇 차야? 4차. 그럼 분자도 몇 차만 필요하다? 그러면 4차는 2차를 제곱해야 나오니까 이거들이 곱하면 n제곱. 제곱해봐야 분자에서 그냥 n 4제곱밖에 안 나온다, 그치? 그럼 얘랑 하면 분자는 뭐다? 8n 4제곱이 될 거고 분모는 4n 4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 제곱하면 4니까.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답은 얼마?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가장 기본 내용이거든? 가장 기본 내용인데 역시나 지금 배운 거는 뭐다? 아무 안 나와. 이건 나오질 않아. 뭐 내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문과 과정이었거든. 문과 수능에, 문과에서 배우던 내용이었다고. 물론 이과에서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문과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완전 기본 내용이야.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 알겠지? 완전 기본 내용이고, 그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결과가 2가 나온다는 건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 문제 풀 때마다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 다 적을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구해준다? 처음부터 여기 있는 사각형이 몇 번째라 생각하고 K번째라 생각하고 K번째 사각형을 처음부터 구해버려. 그럼 K번째 사각형이라면 얘는 가로 길이가 얼마야 당연히? n분의 n분의 2가 되겠지 이건 당연히. n분의 2 가로 길이는 n분의 2. 어. 세로 길이를 구하려면 이놈의 x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첫 번째 x좌표가 n분의 2, 두 번째가 n분의 4, 세 번째가 n분의 6이라면 K번째라면 n분의 얼마 되겠어? n분의 2 2K가 되겠지? 여기 1집어넣으면 n분의 2, 2집어넣으면 n분의 4, 3집어넣으면 n분의 6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자, 첫 번째가 n분의 2, 두 번째가 n분의 4, 세 번째가 n분의 6이기 때문에 K번째 이거란 얘기야. 따라서 이놈의 세로 길이는, 그러니까 Y좌표는 뭐가 된다? n분의 2K의 세제곱이 되겠지. 여기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그럼 K번째 박스 구하는 방법이 요거라고. 네. 근데 나는 박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야 돼? n부터 0부터 0부터? 1부터 n번째 박스까지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박스까지. 그러니까 이게 K번째 박스잖아. K번째 박스가 1부터 n까지 있다고. 다 더해주라고. 그리고 n을 먼대로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적는다 안 적는다? 이거 안 적어야 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걸 적을 필요는 없다고. 괜히 시간 걸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 할 때 뭐를 구한다고? K번째 박스를 구한다고. 알겠지? 첫 번째로 이걸 알아야 돼. 처음부터 뭐다? 여기서 요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K번째 박스로.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다, 그지?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는 게, 자 봐봐, 이걸 뒤쪽으로 보낼게. 우리가 보통 적을 때 뭐를 적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2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이제 적어주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다 뭐를 적어준다? 세로를 적어주고 여기에다 보통 뭐를 적어준다? 가로 길이를 적어줘. 보통 이렇게 맞춰. 네. 맞추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봐봐, 우리가 지금 요만큼씩 계속 변하고 있잖아. 우리가 요만큼씩 변하는 이 값을 우리가 보통 뭘로 적어? 델타 x로 적는다 그래. x 변화량 똑같이 변하고 있지. n분의 2씩 델타 x. 이놈이 델타 x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을 때 이놈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의 역할이 델타 x가 되는 거다, 그치? 이거 이해돼? 델타 x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이놈이 뭐의 역할이야 사실은.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봐봐, 이거 전체 세제곱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얘가 x 세제곱의 모양이다, 그치? 그렇죠. 그렇지. 이 값이 x 좌표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fx의 모양이죠. fx의 모양인데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적어주려면 얘는 xk라고 보통 적어주지. x1, x2, x3, x4. 네. 왜냐면 이게 지금 x1 집어넣으면 이제 이 점이 x1, 이 점이 x2, 이 점이 x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 네.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요게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 x는 0이랑 x는 2랑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다? 0부터 2까지 fx dx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라 그래. 이걸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관계. 고평이 나왔었다, 그치? 이번 수능에서도 출제를 높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바꾸는 거요? 바꾸는 거.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어. 이 정도의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낼 수 있다고. 그러면 봐봐, 우리 이제 요것 좀 조금 설명해 줄게. 어쨌든 우리가 적었을 때 얘는 이게 델타 x가 뭘로 바뀌냐면 이게 dx로 바뀌거든. 봐봐, 우리 이거 미분에서도 설명했었어. 미분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변화율, 이거 직각삼각형 그려서 요렇게 그렸을 때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이놈이 델타 x고 요놈이 델타 y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점을 뭐다? 요쪽으로 아주 가까이 끌고 와. 이게 뭐의 개념이야? 미분계수의 개념이다, 그지? 이 점을 여기에 x를 a로 아주 가까이 끌고 오게 되면 두 점이 거의 한 점이 된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 요 놈을 확대해서 보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점이 있는데 여기 옆에 이 점이 아주 가까이 같은 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까이 오는 경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변화율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지? 그리고 이걸 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고.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한다 그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를 할 때 이게 아주 가까워졌잖아. 이때는 우리가 델타 x를 안 쓰고 뭐를 쓴다고? dx랑 dy 이렇게 쓴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이게 뭐다? 정량적인 내용이라 그랬지. 네. 우리 매개변수나 아니면 음함수 미분법 할 때 이거 설명했었잖아 그지? 네. 같은 내용이거든? 근데 봐봐 이것도 봐봐 얘가 fxk에다가 델타 x를 곱하는 건데 n이 무한대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델타 x가 어떻게 되겠어? 아주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델타 x가 거의 뭐다? 아주 작은 값을 가지겠지. 그럼 이 델타 x가 뭘로 바뀌게 된다? dx로. 이 델타 x가 dx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n분의 2가 뭘로 바뀐다? dx로 바뀌게 된다고.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인테그럴 할 때 요게 뭐입니다? 썸을 의미하는 s를 첫 글자 s를 위아래로 느린 형태라 그랬잖아. 이게 s를 위아래로 느려서 이렇게 적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럴 자체도 원래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리미트랑 시그마 당연히 합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무한히 많이 나눴을 때 합이지. 이게 뭘로 바뀌게 된다? 인테그럴로 바뀌게 돼. 그러면 fx가 지금 여기서 뭐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보기 편할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적으면 정신없다 그지? 이거 다시 적으면 얘가 0에서 2까지 x 세제곱 dx인 거잖아. fx x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고. 리미트랑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요 놈은 dx로, 이 놈은 x 세제곱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아직 설명은 아니야.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이거 이해되니? 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바뀌는 거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이제 세 가지 형태를 외워야 돼. 항상 얘기하지만 적분은 뭐다? 유형으로 잡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 세 가지를 너희가 외워야 된다고. 알겠지? 요거는 이제 시작해 볼게. 자, 요건 좀 이해되니? 네, 완벽하게. 됐어? 좀 지울게 그러면.